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이제 입국을 했는데 글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강경화 장관하고 김동연 장관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그렇죠. 순방에서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서 그동안 뭐 외교부 장관 임명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잘 수행을 잘했고 외교 무대에서 좋은 인상도 줬다라고 해서 그런 불신들을 다 불식시키는 요소가 됐고 예. 김동연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혈여보 재단 연설하면서 기자는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질문과 다른 답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미국과 관련 질문을 중국과 관련된 질문인 걸로 이해하시고 답변을 좀 잘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서 다시 그걸 수정하라고 도와드린 그런 조언을 했던 장면이 지금 나왔는데 그 정도로 좌경화 우동연처럼 이번 그 G20 정상회담에서 두 분의 역할이 눈에 띄게 도드라졌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다자외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잘 보좌해서 두 사람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를 통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경화 장관이야 뭐 다자외교의 전문가니까. 근데 이번에 탁현민 행정관이 순방 가기 전부터 해서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이번 순방에 동행을 했다는 건 경질할 의사가 없겠다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동행했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대통령한테 오롯이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여성 단체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요. 또 여가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장관 후보자도 이제 해임 건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모르거든요. 변호사시고 이러지만 근데 이렇게 저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봤을 땐 여성들을 뭐 내각에서 30%에서 5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 발탁하는 거, 강경화 장관 같은 사람 발탁하는 걸 보고 여성 문제에 있어서 진보 정권이니까 훨씬 더 이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구나 기대를 하는데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좀 이중적인가, 잣대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오롯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심각해질 수도 있다. 보여지는데 뭐냐면은 이 양성 평등 문제, 젠더 문제를 우리나라는 여야의 정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탁현민 행정관도 야당에서 마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언급도 그 여당 쪽에서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여성 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이 어느 부분까지 나갔냐면은 촛불 민심이 뭐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뭐냐. 국민의 그 목소리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이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지금 독일 방문까지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탁현민 그 행정관이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거의 혼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캠페인을 돌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 의리가 좀 대단하다. 뭐 양정철 이 비서관이 떠나면서 탁현민 행정관은 잘 쓰라. 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친노 패권을 갖다 이야기할 때 양정철 부분이 많이 해소를 시켜줬잖아요. 그랬죠. 그런 면에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어떤 이 처리가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장면이 오늘 뭐 조간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에 실렸는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바라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끌어다가 톡 쳤단 말이에요. 아주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저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그랬거든요. 두 번 그랬나요? 그걸 이제 시진핑 주석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보는 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약속이나 아니면 결의는 견고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손을 붙잡아가지고 끌어당기고 친근함을 과시했거든요. 그리고 뒤를 보죠. 뒤를 봐요. 뒤를 두 번 정도 쳐다보고요. 그다음에 더 하나 일타 쌍피인데 무슨 말이냐면 옆에 마크롱 대통령이 서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근데 그쪽에서 눈길도 안 줘요. 마크롱 대통령. 왜냐하면 파리 기후협약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엄청나게 충돌된 상황이에요. 지금 한 명 빼고 19명이서 프랑스 파리 협약을 기후협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멘트가 아니겠나.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행동이 아니겠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적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것보다 이 한 장을 보는 게 딱 이해가 편하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 G20에서 19대 1이다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그 따의 분위기가 있는데 저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촛불 혁명의 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하고 이런 사이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두하면서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왕이 부장이니까 장관. 예. 이제 장관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악수하면서 저렇게 대통령의 그 상박 부위를 치는 게 원래 그 의전상 이제 가장 VIP의 몸에는 먼저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결례인데 중국 사람들이 대국이어서 그런지 이제 뭐 대국불기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의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사실은. 중국이 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 대통령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좀 해주는 거고. 많고요. 중국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자기는 G2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좀 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사실 성공적인 무대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압축적으로 많은 외교를 하셔서 좀 힘도 드셨겠지만 얻은 것도 많았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진 보고는 조금 서운하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줄이 세 줄이거든요. 첫 번째 줄은 대통령들이 쓰고요. 두 번째 줄은 총리가 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는 이제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유엔이든 IMF든 이런 수장들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면 먼저 현 의장국을 중심으로 양옆에 직전 의장국과 차기 의장국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개최 예정국인 아르헨티나, 올해 개최국인 독일, 그리고 지난해 개최국인 중국이 정상이 3명이 앞에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제 취임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제일 최근이에요. 얼마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맨 끝에 쓰였고 반대쪽 편에 쓰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서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으로 취임을 한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이시지 않습니까? 왼쪽 끝에서 두 번째 서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취임한 순서대로 섰기 때문에 저게 무슨 결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줄을 서신 거기 때문에 저건 뭐 전혀 무슨 우리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우리나라를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최국에서도 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저게 주최국뿐만 아니라요. 세계의 회의가 그 VIP들 그러니까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는 다 재임 기간으로 해요. 그게 뭐 100개국 원칙이군요. 이상 모여도 그게 재임 기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G20에서 특별히 뭐 독일에서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렇게 그 기준은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 개최국, 현재 개최국 뭐 이런 거 빼고는 재임 기간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맨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짧게 최진봉 교수님. 아니 저는 이방카가 물론 이제 백악관 고문이에요. 고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대신에 앉은 것은 미국 국민으로부터 큰 논란이 되는 지금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 별로 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